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부부 상담, 어, 그야말로 현대 사회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부 간의 문제는 가정의 핵심 축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심적인 관심 사회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사회적인 기초 단위고, 인간의 어떤 사회 활동, 사회 구조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제 단위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면 그것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제 한 가족으로 완성 가족이 되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서 대가족이 되고 그렇게 가족이 생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또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면 한 사람이 남고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정은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겠죠. 이처럼 부부는 가정의 핵심 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아, 앞 시간에 있어서 이제 남녀의 문제, 또 남성 심리, 여성 심리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메리지 카운슬링, 현대 가정의 부부 문제를 중심으로 아주 짧은 단기적인 세미나 형식의 특강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우리 사회의 가정의 부부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부부 현대 가정의 어떤 문제점, 의 중심에 되는 그런 세미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플 그로스 세미나 이렇게 있습니다. 성장 부부 세미나. 예. 현재 가정의 부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작년 2019년 이혼한 가정이 우리나라에 11만 8,709건 이 정도 됩니다. 11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남자가 한 40대 후반에 주로 이혼을 했고 여자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주로 이혼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이혼율이 2.2건인데 조이혼율이라는 것은 인구 1000명당 일어나는 이혼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앞선 해에 비해서 2% 정도가 증가된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결혼한 가정은 23만 9,200여 건인데 결혼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7.1%가 감소했습니다. 결혼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 이혼은 대체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가정의 현대 모습 추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위기를 만난 현대 가정의 이제 이혼 문제를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격 차이가 46%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이유가 한 11%, 경제 문제가 상당히 이 가정에 있어서 중요하죠. 배우자의 부정, 한쪽 배우자의 어떤 부정의 문제가 7%, 가족 간의 불화,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한 4%. 이게 보편적인 최근의 근래의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이혼 사유의 어떤 요인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가 더 많아지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 성격 차이, 학대와 폭력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경제 문제, 외도 문제, 또 폭력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혼 문제 사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동안 함께 생활했던 부부의 황혼 이혼의 건수도
전체 이혼의 33% 정도가 차지할 만큼 20년을 이상 같이 살았으면서도 이혼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고, 또 4년 이내 이혼 건수가, 신혼 이혼 건수도 한 21%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이,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4세. 물론 요즘 과거에 비해서 결혼 연령이 상당히 늦어졌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결혼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어떤 특성을 살펴볼 때, 이제 가족을 아까 부부,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자녀가 탄생하면서 그렇게 완성 가족이 되겠죠. 가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기본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족의 기능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가족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기능이 있고, 보호하는 기능,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상호간에, 또 가장이,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기능이 있고, 가정은 휴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쉼의 시간, 휴식을 통해서 다음날 또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목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휴식의 기능이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은 오락의 기능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서도 즐거운 일들을 나누고 어떤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오락의 기능,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가정은 오락의 기능이 있고, 가정은 종교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종교를 이어가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그 종교를 유산적으로 남기는 그런 특성이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현대 가정의 어떤 변화 추이를 보면은, 이제 이미 현대 가정은 대가족이 거의 다 무너졌고, 핵가족, 홀로 가족, 나홀로 가족,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 추이를 보는 거죠. 가족 중심에서 철저히 개인 중심. 요즘에는 아이들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삶, 자기 실현, 자기 즐거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도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자녀 중심으로 많이 살아왔더니 요즘에는 부부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생활을 중시하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 중심이어서, 과거는 부모님의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권위보다는 친밀관계, 부모와 자녀, 부부, 또 형제, 친밀관계가 더 가치가 있고 중심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직관계였다면 지금은 수평관계로 그렇게 가족의 변화 추이가, 가치관, 문화,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렇게 수평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남녀 간의 차이, 디퍼런스,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남성 심리, 여성 심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상담가로서 균형을 잡고, 또 부부 상담가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성도 잘 알아야 되고 여성도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특성이 일반적인 특성이고, 모든 남성이 다 이렇다, 모든 여성이 다 이렇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약 한 6, 70%가 이런 특성이 있고, 여성도 6, 70% 정도가 이런 특성이 있고, 나머지 한 2, 30%는 또 반대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람마다 특성과 자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남성은 시각지향적이고 여성은 청각지향적입니다. 여성은 소리에 민감하고 부드러운 소리에 감동을 잘 받는 데 비해서 남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남성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눈으로 보려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추세는 남성이 강하고,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인 뭐 그런 특성 때문인지 잘 듣고 이렇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남성이 독립적이다, 여성이 의존적이다. 이거는 상당히 과거의 어떤 통계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고, 남성도 의존적일 수 있고 여성도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완전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추세가 그렇게 해왔다. 남성들은 일 중심 목표 지향적이면 여성은 관계 지향적인 것이 훨씬 더 탁월하다. 남성은 공격적이고, 뭐 과거적으로 보면은 일을 많이 하고 사냥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격적이고,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적인 배려 중심의 그런 면이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다. 요 심리, 5번 요 심리는 조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남성들은 죄의식이 더 많이 느껴지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수치의식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수치심, 죄의식보다는 수치심에 더 이렇게 많이 민감하고 또 그것을 크게 심리적으로 와닿는 영향력이 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남성들은 우리 사춘기 특별히 예,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웨이트포스 컴플렉스를 한 5, 6세부터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죄의식이 크게 발달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남성은 지배적 우월감, 질서의식에 발달되어 있다면 여성들은 복종감, 열등감, 수용의식이 더 크게 발달되어 있다. 그것도 절대식이다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남성들은 사물지향, 물건, 사건, 사물을 더 중시하게 보는 반면에 여성들은 사람지향, 관계지향, 감성지향 그런 쪽이 더 탁월하겠죠. 남성들은 활동을, 일을 함께 하면서 운동을 함께 하면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구가 되는 반면에 여성들은 감정을 나누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친구가 된다. 이런 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갈등, 부부간에는 이제 갈등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죠. 갈등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갈등을 이제 앞에서도 성격의 문제가 부부간에 늘 큰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함께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같은 성격이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간에 나에게 없는 성향이 더 좋아 보이고 장점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이 더 호감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특성이 내게 없기 때문에 더 호감이 가고 관심이 있어서 연애할 때는 참 좋았는데, 실제 생활 속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격 문제를 얘기할 때 MBTI에서, 우리 MBTI를 잘 알죠? MBTI에서 볼 때 네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트로버전 내향성이 있고 엑스트로버전 외향성이 있는데, 내향성은 말 그대로 내면 속에서, 자기의 내면 속에서 모든 에너지를 해결하고 에너지가 좀 내적으로 향한다면, 외향은
자기 심리적인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또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좋았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니까 이것이 다 갈등 요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센스, 센싱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차원과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직관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기능이고 감각은 의식적인 기능이죠.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맛보고 또 청각으로 듣고 시각으로 보는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에너지를 얻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반면에 직관은 무의식적으로 감으로 느끼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래서 직관이 발달된 사람은 영화를 볼 때 미리 이런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직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다를 때 대단히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주제를 토론할 때 대단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thinking, 사고 타입과 feeling, 감정 타입이 사고 타입은 일 중심이고 감정 타입은 사람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정 타입의 배우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반면에 일 중심의 사고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별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일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단 자증이라고 하는 판단형과 perceiving이라고 하는 인식형이 있죠. 인식형은 여러 가지로 사물을 볼 때, 일을 처리할 때 융통성이 많은 반면에 판단형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이고 이는 무계획적으로 융통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경제를 다룰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일을 처리할 때 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 사람은 융통성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격 문제를 우리 부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MBTI에 대해서도 능통하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부부의 어떤 갈등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보강하고 또 이런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해결하는 데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문화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기성세대 부부들은 유교적인 수직적 문화가 갈등의 큰 요인이 되겠죠. 아직도 시부모님이 계시고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어떤 전달이 될 때 갈등 요인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부부 상담에는 항상 커뮤니케이션 부부 간의 대화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여성 학자는 이 대화 문제로 인해서 모든 해결책을 대화에서 푸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특별히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큰 주제가 되고 중심 주제가 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이 대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해결 방안을 찾을 때도 이 대화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연구가 되고 해결 방안으로 또 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제적인 문제가 갈등의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또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또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물질 문제 때문에 갈등이 크게 야기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 양육관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자녀 양육관과 아내의 자녀 양육관이 서로 차이가 있죠. 서로 원가족에서 받아온
교육 스타일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아내는 학원에 꼭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요인들이 갈등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부간의 갈등 요인들을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갈등을 어떻게 그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인가? 행복을 위해서 부부간의 이제 갈등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부부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이런 역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함께 부부간에 대화하고 상담자가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이 정도로 양보하고 아내가 이 정도로 양보하고 남편이 이것을 할 수 있고 아내가 저것을 할 수가 있고 서로 조정하고 협상하면서 역할 조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과다하게 역할을 맡았던 것을 좀 드러내고 상호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부부간의 대화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 긍정 언어 사용을 특히 추천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긍정 언어에는 우리 칭찬도 있고 또 사랑의 언어, 공감의 언어, 또 반응의 언어, 명료화의 언어, 다양한 언어들이 있겠죠. 우리 인간의 언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폭력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 비난하는 언어, 원망의 언어는 상대방의 비수가 되고 또 상처를 남깁니다.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동물들은 언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전달하는 그런 감정 표현의 언어가 몇 가지밖에 없겠지만 인간은 언어가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세밀하고 대단히 신비하고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부부간의 대화 구조가 비언어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언어였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왜곡된 그런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을 새로 만들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긍정 언어를 사용한다면 저는 부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숙제 과제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긍정 언어를 사용하기 힘들면 벽에다가 이렇게 긍정 칭찬의 언어 몇 가지 적어 놓고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부부간에 서로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습해야 된다. 이 분노를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가지고 온 분노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습관이 있거든요. 감정도 습관을 가지고 있고 생각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습관이 있고 개인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극하고 통찰해서 화를 낼 때 아주 급박하게 화를 내는가, 아주 크게 내는가, 아주 크게 내는가, 적게 내는가.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른데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을 잘 이렇게 연습을 하고 긍정적으로 분노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습하면 훨씬 더 부부간의 갈등 문제가 쉬워지고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들지 않는다.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준다. 예. 우리 동물들도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처럼 인간도 부부간에 상대방의 약점을 배우자 간에 잘합니다. 약점을 건들면 더 길길이 뛰고 화를 낼 수 있겠죠. 약점을 건들지 않는 그런 훈련을 잘 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면 훨씬 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이거는 크리스찬 가정일 경우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 가정에 성장하는 그런 세미나를 우리 이렇게 두 번째 시간까지 했고, 남아있는 부분도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